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선동이의 노발대발. 우리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자, 충청 출신의 총리. 이거 충청인들 무시하면 충청인들의 열망을 배신하면 그냥 안 두겠다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총리가 된 이완구 총리가 거짓말을 일삼다가 지금 불명예스럽게 물러가는 모양새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 완구라는 이름이 좀 심상치 않다고. 결국 2달짜리 완구감으로 전락했어요. 그게 참. 물론 그 사람을 완구로 쓴 그녀도 사실 그닥 그렇게 뭐 사람을 잘 썼거나 또 주위에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뭐 죽은도 문제지만 그렇게 근데 아직 염려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국회도 통과를 사실 가까스로 했잖아요. 겨우 했죠, 그냥. 네. 뭐 근데 사실 한쪽에는 완구가 있고 한쪽에는 병기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병기. 예. 근데 뭐 완구감은 그렇다 치고 지금 그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들 경남 도민들이 준 표가 아깝잖아요. 그 경남 도민들이 준 표를 말이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인천을 정복한 사람 있잖아요. 인천을 정복한 사람. 정복이 있는, 인천에 정복을 입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정복이 있긴 있는데 입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예, 정복을 입기보다는 그냥 사복을 입고 다녔는데, 인천을 정복한 사람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아직 병기로 써먹고 있는 사람도 문제고, 청와대에. 그냥 기춘해서 해외를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기춘하니까. 예.
귀춘하니까. 귀찮은 사람도 있고, 저 소문이 무성한 사람도 있고요. 네. 말장난개그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해볼까요? 손병 휘날 때까지 하죠, 뭐. 그래야 정렬이 되니까. 아무튼 이름을 잘 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인이고 몇 억씩 오갔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네. 구차하게 다들 그래도 60대 이상, 70대, 80대인 분들이 네. 그 구차한 생명을 사느니 10대 후반에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도 그렇게 수백 명이 생떼 같은 아이들도 수장을 당했는데 이제 구차한 변명하기보다는 가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직접 이제 국립학교에 네. 들어가서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 예. 네. 목숨 내놓겠다 했으니까 정치적 목숨이라도 내놔야죠. 네. 뭐 본인이 스스로 내는 셈이 됐지만 다른 분들도 호텔에 들어가서 이참에 별도 달고 무상급식도 요즘에 관식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식이 뭐 더 맛있긴 하지만 그렇겠죠. 네. 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콩밥 먹인다 그러는데 콩밥은 바로 일제시대 때 먹였던 거고 보리밥을 먹였죠. 깡보리밥을. 예, 깡보리밥에다가 제가 먹었을 때는 그때 단무지에다가 고추장 살짝 묻혀갖고. 아니, 그거 군대에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군대에서 일식 3찬이었어요.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군대요? 아니요. 간식 먹을 때가. 그 유치장에 있을 텐데, 89년.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요. 네. 정말 유치장에 있었어요. 몇시나 있었어요? 일주일이요. 조국 교수처럼 그래도 몇 달은 갔다 와야. 서부 경찰서에. 됐어요. 일주일 가지고. 유치돼 있었죠. 정말 유치한 얘기다. 네. 정말 유치당한 얘기였습니다. 월드컵은 유치했고 다 했으니까 이제 유치한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참 누추해져요,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유추하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반응들이 웃길 줄 아는데 일부러 여러분 수준이 맞춘 거예요. 썰렁하다 그러지 마세요, 좀. 진짜. 왜 그래? 같은 국민들끼리, 국민TV. 예? 진짜, 진짜. 제가 특집으로 계속 공기업 부채. 누가 부채질 했는가. 네, 누가 부채질 했는가. 520조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 액수. 네. 500조가 넘는 이 공기업 부채를 누가 부채질 했는가. 공기업 부채 주범 누구인가로 지금 아무튼 시간이 되고 자료가 있는 한 끝까지 한번 이거 마치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사 토크를 하려고 그래요. 네. 지난번에 세 군데 얘기를 했어요. 예. 토지 주택. 네. LH죠. 네네. 랜드 앤 홈, 랜드 앤 하우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수자원공사. 네. K워터. 그리고 전력공사. 이렇게 세 군데 큰데 그 부채 추이도 보고 왜 그렇게 악성 부채가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기가 막혔죠.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4대강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서 그 비율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배 이상 그냥. 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 가서 헷갈리시면 6월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네. 수자원공사 부채가 10배 이상 늘어나요. 네. 처음에 2008년도에 참여정부로부터 넘겨받았을 때가 부채가 1조 6천억이니까 네. 부채 비율이 근데 20%가 채 안 돼요. 아주 19.6%. 아주 이건 기가 막히게 양호하게 이끌어왔던 거죠. 네. 그러던 것이 갑자기 5년 후에 2012년도에는 부채가 1조 6천억에서 갑자기 12배가 뛴 13조 8천억. 어이구. 부채 비율이 19.6이 되던 게 20%도 안 되던 게 122.6%. 이거는 6배 이상의 비율도 6배 이상. 네. 액수로도 13배 이상. 네. 야,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건 정말. 예. 상점벽해도 아니고. 예. 멍튀기도 아니고. 물매겠다고 부른 게. 그렇죠. 5천만 국민과 4대강을 물매겠다고 부른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수자원공사가 정말 물먹은 거군요. 예, 완전히 물먹였습니다, 국민들을. 네. 이거라도 기억해 주세요. 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무려 12조 넘는 그 5년 동안 요 한 군데에서만 12조 6천억을 빚을 5년 동안 불렸는데 비율은 20%도 안 되던 게 120%, 262, 6배 이상 부채 비율을 높였다더라. 이 정도는 숫자 한두 개만 알고 있어도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MB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4대강 잘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요 정도. 처음에 넘겨받았을 때보다 빚을 12조 6천억 원이나 증가시켰고 비율로도 6배 이상 증가시켰다. 이거를 그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얘기가 참 통하지 않아요. 예, 인생에서 같이 안 살아도 우리가 100년, 5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야 90년, 100년 사는데 장부에서 좀 그으시고 더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강추합니다. 그 외에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LH공사 이런 곳에서 악성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계속 했었어요. 예, 그 유명한 LH 토지주택과 수자원의 주무부처는 바로 그 유명한 정종환 교통부 장관. 네. MB와 무려 출범할 때부터 4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임기 중에서 4년을 같이 했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부채 오적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MB의 건설교통부, 네. 국토교통부 지금으로 하면 그 역할을 했던 정종환 장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 최경환 씨도 있었어요. 네, 전력공사에서는 당시에 어쩌다 이지경으로 만들었냐 지경부 장관, 네. 지식경제부 장관. 이따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에 또 투톱이 바로 최경환 친박 게임에도 불구하고 MB가 중용한 지식경제부 장관,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죠. 요 사람하고 그 유명한 박용준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네. 자원외교를 이끌었다고 하는 그분이 투톱으로 뛰었던 게 바로 또 MB 때죠. 예. 최경환, 박용준, 예. 장차관 시절에.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고 부채 오적입니다. 네. 자꾸 일사오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바로 그 주로 에너지에 대한 얘기네요. 네. 예, 에너지. 요새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 요새 에너지가 아주 유행하고 있잖아요. 아. 몸에 비타민을 주는 우리 몸의 에너지. 비타 500이 아니라 비타 3000, 뭐 비타 그건요, 6000. 에너지가 아니고 완구인가요, 그냥? 아니요. 그 비타민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균열로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작은 양이지만 미량이지만 청량제로 없어서는 안 되는 볼까요, 그런 그럼? 거. 예. 자, 그 에너지 얘기인데. 이따 그러면 박학기 씨 에너지 준비해 주세요. 아, 네, 에너지. 자, 그 유명한 이제 석유공사를 보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참여정부로부터 넘겨받았을 때가 부채가 5조 5천억이었어요. 네. 얼마나 양호했냐면 부채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네. 부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늘 말했지만 정당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부채 비율을 너무 높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 비율 자체가. 왜냐하면 자산은 떨어지고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5조 5천억이었던 것이 5년 후에는 2012년 말에 18조가 됩니다. 이 부채 비율이 네. 보통 전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 100% 이하가 되면은 아주 양호한 거죠. 양호 정도가 아니라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럼 100%가 넘어도 어느 정도 예,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뭐 예를 들면 사업 수익성이 좋다거나 매출 그리고 그 신장세가 좋다면 네. 뭐 두세 배까지 해도 그렇게 아주 악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뭐 10배, 20배 넘는 데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찌가 크다. 덩어리가 이렇게 조 단위 이상 갈 때는 자제하고 또 자제해야죠. 워낙 그 자체 액수가 커지니까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아주 양호했습니다. 네. 참여정부로부터 물려받았을 때가 2008년도에 5조 5천억에다가 부채 비율이 73%밖에 안 돼요. 오. 그러면 양호 중에서도 정말 아주 양호한 거죠. 일단 100이 안 되니까요.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점점 2009년 8조 5천억 슬슬 워밍업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010년도, 11년도 3년차, 4년차 때 막 밀어붙였거든요. 예. 4대 강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맞아요. 3년차, 4년차 때. 그때 하지 않으면은 힘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마지막 연도는 어차피 힘 떨어지니까. 네. 네임덕 때. 바로 이때 8조였던 게 바로 거의 더블로 15조 9천억이 됩니다. 우와. 그 다음에 또 5조를 늘려서 20조. 그 다음에 조금 줄였다가 하지만 뭐 어차피 그 추세가 그대로 갑니다. 18조. 결국 그렇군요. 예. 73%였던 2008년도의 부채 비율을 2011년도에 193%까지 높여놓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조금 줄였다고 하더라도 167.5%. 부채 비율은 73.3%에서 167.5%면은 부채 비율만 따져봐도 74, 2배가 넘죠. 2배 이상. 네. 네. 그리고 액수가 바로 17.9조 원을, 17조 9천억 원을 부풀려는 거죠. 석유공사를 통해서. 보자. 그러니까 12.5조 원이군요. 그러니까 2008년에서부터 2010년도 따지면은 네네. 5.5조에서 18조 원이니까 12조 5천억을 예. 늘린 겁니다. 원래 있던 부채가 5.5였는데 2배 이상을 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기름칠을 해놓고서는 예. 국민들에게만 기름칠을 해놓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빚이 꼭 많다고 해서 나쁜 것만 아닌데 그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바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석유공사를 통해서 강요한 것이 이렇게 빚을 늘어놓은 거죠. 아하. 해외 석유 개발 기업을 합병하고 자산 인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 예. 석유 개발 기업을 합병하고 자산 인수를 위한 건데 이것이 9조 5천억입니다. 그 부채 비율 중에. 근데 이게 성공을 거두고 이걸 덕분에 해외 예를 들면 큰 유전이라도 개척하고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명한 여러분이 언론에서 들었던 하베스트, 날, 다나, 앵커 같은 이런 석유 기업들 인수하느라고 10조 원에 달하는 거를 빚을 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제대로 성사됐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네. 네. 이때 역시 아까 말씀드린 투톱 최경환 직영부 장관과 박영준 왕차관 직영부 차관이 마치 대한민국의 금빛 환상을 심어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이 되고 뭐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자원외교 하면서 얼마나 주류 언론에서 이 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얼마나 국민들 부안해동하고 거기에 휩쓸리게 만들었습니까? 뒤에서 조종하거나 또는 상황격으로 있었던 이미지를 줬던 것이 바로 이상득이었다 한다면은 그 밑에서 수하격으로 해서 실무의 총괄을 지휘했던 게 실세 중에 실세가 사실은 최경환, 박영준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최경환 직영부 장관이 정확하게 임기가 2009년 9월부터 11년 1월이에요. 3년 동안 했잖아요. 예. 2년 반 넘게 했는데 이때가 가장 자원외교를 매진할 때입니다. 그 책임에 있는 사람이 지금의 경제부총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입만 열만 한 얘기가 공기업 부채 바로 과잉복지에 있다. 직원들. 이 액션 지가 한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리고 박용준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2010년부터 11년까지 역시 거의 10개월 가까이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붙일 때 왕차관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직위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유인촌 장관도 예술특보로서 장관했지만 그 밑에 또 조선일보 출신의 그 유명한 신재민 차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만들어냈던 사자성어 주권 재민이라고. 권력은 재민에게 있다. 네. 자, 그래프를 간단히 보시면 역시 5년 동안은 얘기를 드렸고 97년 국민의 정부 때부터 2007년 참여정부 10년간을 보면 역시 기울기가 12, 3도 정도가 돼요. 완만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갑자기 2008년도부터 보시면 이건 뭐 50도 가까이 올라가죠. 이게 뭐 그러네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색깔로 표시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쪽은 지금 까만 것만 나와 있고. 네. 보면 자산 는 비율보다 부채 비율 는 게 훨씬 더 높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파이를 키웠는데 불량하게 키웠다. 아주 악성 불량으로 키웠다는 그러면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97년에서부터 2007년 그때까지의 그 증감 현황이랑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숫자로 좀 얘기해 주세요. 자, 97년도에 자산이 한 3.5조 원 정도 돼요. 네. 2007년도가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오, 늘었네. 늘었죠. 네. 부채는요. 네. 한 2.5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넘겨줄 때가 3.5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 10년 동안에 1조 정도밖에 안 늘은 거네, 부채가.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처음에 넘길 때가 5조 5천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 늘어난 게 10년 동안 1, 2조밖에 안 늘어났어요, 부채가. 근데 자산은 그보다 더 늘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더 낮은 자산은 거잖아요. 2배 이상 늘었죠. 네. 이렇게 해놨던 거를 이게 뭡니까? 12조 원. 네. 그 다음에까지 합칠 때는 17조 원을 늘려놓고요. 부채 비율을 73%에서 167%로 올려놓고. 예. 이게 한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두 생산적인 이런 투자가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라고 얘기해놓고선 실제로 성과가 없었던 그런 잔뜩 늘어났던 무리한 해외 유전 투자 이런 거였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것이 정당한 절차나 사업성을 타당한 사업성이라고 얘기하고서 이렇게 추진한 건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회고록에는 자기가 잘한 것으로 막 아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잘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그 각종 위원회에 들어갔던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주 하나같이 다 그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건 VIP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 한마디를 하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그냥 그걸로 거의 99.9% 네.
뭐 한두 개 정도 유예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통과가 될 정도 100%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특히 4대강과 자원외교 요 두 가지 사업 있잖아요. 네. 사자방의 사자. 이쪽은 네. 그냥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아,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성이기도 하고 노예 근성이기도 하고 네. 그 수당 받아먹는 그 위원들이 전문성을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다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죠. 아,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다 호주머니 들어갔겠죠. 아하.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자원외교 그렇게 될 줄 몰랐네. 4대강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었네. 이런 식으로 변명들 하는데 참 우리가 친일 잔재청산 제대로 하자고 할 때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네. 이런 변명이 구차하다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하기 싫었으면 자기는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던 아니면 최소한의 언론에 이 정도는 정말로 국책 사업 이렇게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날림으로 하려고 그런다. 예. 그리고 실제 VIP 관심사이라는 이름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이 정도는 사실은 국민에게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실한 에너지, 석유 관련 기업들을 비싸게 주고 사고 비싸게 투자하면서 생기는 떡거물이나 이런 것을 챙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 MB의 명언이 한 100개가 등 있는데요. 네. 그분이 그래도 자신 있게 가장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실행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빚을 진 거지만 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뭐 누가 떡고물을 먹거나 뇌물을 먹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네. 입장을 이미 밝혔고 그래. 부정부패는 없다. 네. 그럼 도대체 자,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가는 거니까 네. 네, 석유가 그렇게 됐고요. 석탄도 한번 보겠습니다. 석탄이요. 네. 석탄, 백탄 보이시죠? 저쪽에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 여기 97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네. 뭐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죠. 평균적으로 예. 보시면 네. 부채가 98년에 갑자기 오르는 거 보니까 예. 이때 IMF를 겪으면서 예. 석탄 수요가 많아서 수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때 또 우리가 석유 대신 싼 예. 거 쓰자 이러면서 그런 건가? 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2007년까지를 보시면 부채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러나 자산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줄어든 때도 있었고. 그럼요. 부침이 있었죠. 네. 그러나 역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시면 네. 평균 한 12도 정도라면 이건 한 30도 정도 된 정도의 기울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부채 자산 전체의 그 추이가 그리고 워낙 석유공사가 워낙 드라마틱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석유공사에 비해서 석탄공사는 좀 양호해 보이긴 합니다. 별 그 감명이 없는데 네. 특히 보니까 9년, 10년 요때는 8, 9년 요럴 때는 거의 비슷했는데 갑자기 11년 됐을 때 2011년 때 팍 올랐네요. 많이 올라갔죠. 역시 이때 자원 외교 이런 거에 그 박차를 가하고 예, 그런 것이 표로 이렇게 드러나. 이거는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 네. 공기업 알리오라는 그 기획재정부 시스템에 나온 그 자료, 네. 그 감사원에 제출한 각 300여 개의 공기업의 자료를 그대로 데이터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돌린 거예요. 네. 이거 뭐 누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그 다음에 걸 보시면 아주 더 드라마틱합니다. 네, 뭐가요? 바로 광물자원공사 걸 보시면. 석탄공사랑 광물자원공사랑 또 다른 건가요? 예. 그렇죠. 석탄만 있는 게 아니라. 광물자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이아몬드니. 뭐. 철광이니 예. 뭐 등등등. 그걸 보시면, 네. 야, 이건 상대적으로 부채가 별로 없었었군요. 97년부터 2007년까지는 보면은. 이건 뭐 없잖아요, 아예, 그죠? 아니, 뭐 1조가 안 됐었다는 얘기네. 네네. 아닌가? 6, 7천억 맞습니다. 예. 이 정도에서 자산가 부채가 있었을 때. 네네. 이게 이제 8년부터 보십시오. 2008년부터. 이건 기울기가 뭐 10도가, 뭐 2, 3도밖에 안 되죠? 10년 동안, 그죠? 네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거의 10배가 됐는데, 2013년에. 그쵸? 거의 10배가 됐어요. 핸드폰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참 이런 걸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는데. 그러게, 한국, 그런데 품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게 말이에요. 좀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정말 이. 표를 보여주는 광물자원공사. 네. 거의 비슷한 게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요 세 개는 아주 10년 동안 10도 이하로 안 변하던. 네. 부채 자산 비율이 딱 2008년을 기점으로 45도 이상의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아까 그 석탄공사에 비해서도 훨씬 두드러집니다. 석탄공사는 오히려 양반이었네요. 매우. 예, 제가 지금 따지면. 네. 광물자원공사가 97년부터 2007년까지 자산이 5천억 이 정도 돼요. 5조입니다. 네. 5조였습니까, 이게? 네네. 그러다가 10억, 100억, 1000억, 5조. 예, 1조니까 5천억입니다. 5천억이요? 5천억, 7천억, 6천억, 7천억 이 정도 선에서 5, 6천억 선에서 자산이었고 부채가 그 자산보다 낮았어요. 예.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그러던 것이 2008년도부터 보시면 부채와 자산이 무려 6조까지 올라가죠. 5천억이었던 게. 와. 12배. 10배가 역시 넘습니다. 12배 가깝죠. 예. 그 다음에 가스공사 보시겠습니다. 가스공사. 계속 에너지에 대한 자원외교의 중심이죠. 네. 아, 네네. 오이고, 여기도 보면은. 확실하죠. 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10년 동안 보시면 자산이 한 4조 5천억 정도 했던 게 자산이 12, 3조가 됩니다. 네. 두세 배가 늘어나요. 그리고 부채가 한 4조 조금 못 됐던 것이 8조 정도 돼요. 네. 그런 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역시 한 12, 3도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이. 네. 얼마나 완만합니까? 그죠? 그러게요. 그러던 것이 2008년도에 1년 동안 늘어나는 것이 거의 2배로 늘어나죠. 2007년도에 했던 게.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바로 그냥 치고 올라가죠, 이거는. 네네. 그러다가 8년, 9년, 10년, 12년, 13년 역시 각도로 보면 정확하게 45도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예, 지금 4개가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가장 이제 일반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보기 쉽게 4개를 지금 도시에 보시면 그죠? 가스, 석유, 광물자원공사 이렇게 보시면 임기 초반엔 그래도 약간은 좀 그러니까 시작하고서는 조금씩 다르구나. 근데 공통적인 것은 임기 중반에 한참 힘쓸 때 급증했다는 겁니다. 네. 부채가 그죠? 네. 예.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석탄공사, 석유공사 모두 말이죠. 아유, 예. 참 저는 뭐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려요 진짜. 네.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네. 그 도로공사는 이 참여정부 때부터도 계속 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결되는 그 행정이 많아서 네. 꼭 MB정부 때만 늘어나지 않았어요. 전체를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한 15도 정도의 각도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뭐 국민의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전체적으로 이 도로공사에는 MB정부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네네. 무리한 정치인들이 무슨 형님 도로부터 해서 무슨 도로 놔드리겠습니다부터 지역 민원 사업 표 된다는 표퓰리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사자방에서 사자 쪽하고는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부분이죠. 예. 네, 그렇게 요 도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네. 보니까 딱히 MB만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이 그래프.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고서 잠깐 쉬어가야 할 텐데 부채를 따지니까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에 20조 2천억에서 2012년에는 25조 3천억. 별로 안 늘어났어요. 네네. 부채 비율도 92.5%에서 96.9%. 뭐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래도 도로공사의 그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역 개발 공약이 항상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또 무리하게 수요를 제대로 예측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지어놓은 거죠. 최근 10년간으로 따지면 고속도로 져놓고 이용률 비교를 해보면 예측 대비 39.4% 불과합니다. 40%도 안 돼요. 네. 100대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39대가 지나간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 수법 많아요. 지금 공항철도 같은 경우도 부족하면 MRG라고 최소 수입 보장이라는 아주 황금알을 낳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보존해주다. 그러니까 억지로 부풀려갖고 교통량을 보고하는 거죠. 예. 거기에 동참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쓰레기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 혈세로 지금 메꿔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지난번 말했지만 비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원가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통행료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다른 데서 눌러야 되니까. 네. 그 원가 수준의 82.7%밖에 통행료를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네. 100원이 들어갔는데 81원밖에 못 받다는 거죠. 네네네. 한편으로는 또
대기업에 우리 한전에서 산업용 전기 특혜 준 것처럼 감면 통행료도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은. 네. 전체 수입의 7%가 넘게 통행료가 감면되는 그런 새는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찍어 누르느라고. 예, 이거는 이제 물가는 잡았다고 국민들한테 선전하기 위한 것이죠. 대신 공공부채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네,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그래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기하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용등급이 MB 초창기서부터 넘어왔을 때를 보면 한전, 도로공사, LH,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가 다 A 등급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예. 13년도에 등급이 엄청 많습니다만 BA, B2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이거는 무디스와 S&P 사이에서 분석한 것이 거의 동일하게 네. 신용 등급이 떨어진 것이죠. 네. 이거는 뭐 누가 말해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이 공기업을 얼마나 운영을 잘못했으면 신용 등급을 이 정도로 떨어뜨렸겠습니까? S&P가 무디스보다는 좀 박한 편입니다만, 예. 그렇죠? 예, 무디스는 한전, 도로공사, LH,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모두 A2에서 A1 아주 양호한 그런 등급을 줬었는데 2010년에 2013년에는 BAA2 또는 B2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낮췄어요. 예. 몇 단계나 낮춘 거네요, 그냥 그죠? 3년 동안 이 정도로 낮췄기 때문에 네. 아마 MB가 항상 변명하듯이 무디스와 S&P도 종북이나 친북이라서 이렇게 굳이 공기업들을 욕보이려고 이렇게 낮춘 것이라고 그런 대로 변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B-급으로 이렇게 됐었죠? 그랬었죠? 예. 진짜 어렵다. 네. 부적격 나라였었던. 네. S&P로 봤을 때도 S&P사에서도 2010년에는 한전도로공사, LH,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가 모두 A-에서 BBB 플러스라던가 뭐 이런 거였는데 2013년도에는 숫자들이 줄어드네요. A-는 BBB-로 BBB 플러스는 BBB-로 이런 식으로. 듣는 분들 헷갈리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청 사실. 낮춰놨다. 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행정학을 강의하신 바도 있고 또 행정고시에 또 붙기도 하셨던 노정열 씨가 보증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믿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뭐 저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쪽에서 표를 준 거를 그냥 저도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제가 무디스 앤 S&P 거를 직접 홈페이지에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예, 우리 각종 국정 감사장이나 네. 이쪽에 자료 나온 거를 다 종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 수치들만 놨으니까 A 등급이었던 거를 BA 이하로 많이 떨어뜨렸다더라. 네. 3년 동안. 네네. 그 S&P도 주로 BBB였던 거를 BB- 정도로 떨어뜨렸더라. 3년 동안. 그러니까 국격 돋은 게 아니라 국격이 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하고 무디스가 종북이 아닌 이상 네. 이렇게 국제적인 기관들이 3년 동안에 핵심적인 공기업이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다 대고 뭐 그래도 나는 MB가 좋아요. 그래도 여당이 참 잘했다고 봐요. 낙하산 어쩔 수 없어요.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안고 갈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각성의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어떤 얘기 해주실래요? 그렇다면 네. 잠시 뭐 음악 하나 준비할 텐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그 큰 틀에서 이 공기업 개혁도 정상화하겠다는데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과잉복지란 말을 청와대에서 그녀께서 주재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네. 과연 그것이 어떤 진실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계획이 어떤 건가? 라는 거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과잉복지의 네. 실체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요. 청량제, 비타민을 띄워주세요. 예. 신청곡입니다. 노정열 씨 신청곡 박학기 씨가 만든 비타민입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자우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자, 이런 참 상큼한 노래. 비타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미량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윤활유와 같은 존재잖아요. 자, 그런 처방을 내려줘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공기업의 부채가 어떤 식으로 늘어났고 언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녀께서 네. 박통께서 여식박통께서 작년 2월입니다. 2014년 2월 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주 칼 같은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요?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에게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에서 5년간 복지비로 3천억이 지출된 건 과하지 않나요? 정확한 멘트 그대로입니다, 이게. 방송에 나온 멘트 그대로.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 아까 말한 주요 기관들이 다 들어가죠. 네. 특히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라든가 준시장형 공기업 굉장히 구찌가 큰. 네. 자, 이 12개 기관에서 5년간 복지비로 3천억이 지출됐다. 자, 이 숫자만 들으면 부채가 많은 그 12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5년 동안이나 복지비로 3천억 원이 지출됐다. 이 말 그대로만 전달이 되면 9시 뉴스나 주류 언론에 네.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나쁜 놈들. 그쵸, 바로 욕 나오죠. 저런 비짠치 않은 놈들. 네, 그보다 더 센 욕들이 나온 거죠. 네. 뭐, 격한 욕이 나올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네. 삶이 퍽퍽하니까. 네. 그 화살이, 그리고 대통령이 저런 걸 지적할 줄 아네. 그리고 숫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부패를 척결하는 듯이 보이고 과잉복지를 정상화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 12개 기관의 종사자가 7만 2천 명입니다. 7만 2천 명의 예. 공공기관에 12개만 그렇다는 얘기죠. 네, 12개만 합쳐도 네. 연간으로 5년간 3천억이면 연간으로 정확하게 600억씩으로 나눌 수 있죠. 당연한 수죠. 그렇죠. 네. 5년간 3천억이니까 부침이 있더라도 평균적으로는 1년에 600억씩 나갔다는 거죠. 평균이라는 거예요. 네. 예. 나눠봤습니다, 직접.
600억을 7만 2천 명으로. 네. 그랬더니 83만 3333 계속 가는 거 아시죠? 네. 네 83.333333 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연간 84만 원, 83만 4천 원 정도 줬단 얘기예요. 많이 쳐갖고는. 복지비로. 그럼 한 달이면 얼마냐면 그게 바로 7만 원 정도가 안 돼요. 네. 대한민국에 그렇게 공적인 사업성 있는 일을 하는 그 직원들에게 월에 7만 원 정도의 복지라는 정도로 복지비로 나간 게 그게 과잉복지입니까 이게? 야. 저희가 어디 가서 뭐 거하게 안 먹고 그냥 삼겹살 두세 명이 소주랑 먹어도 한 7, 8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7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7만 원이요. 17만 원도 아니고 네. 7만 원씩 복지비를 7만 2천 명이 가져간 거예요. 5년 동안. 네.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따지자면 자기들 연봉 뭐 2억 가져가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러겠네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공공기관 평균 임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만 나가버리는 게 주류 언론의 가장 큰 나쁘다는 거예요. 네. 숫자의 장난이죠. 숫자의 장난. 예. 언뜻 보면 많은데. 예. 많은 정도가 아주 천의 정말 나쁜 놈들로 모는 거죠. 예. 모럴 해저드니 예? 도덕적인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죠. 도둑놈들이라니 뭐 그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 세금 도둑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이 후보 때는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경쟁을 통해서 공공기관 개혁하겠다. 네. 당선 후에는 협업도 하고 정보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최경환 장관이나 현오석 전임 부총리 때부터 MB 때부터 7, 8년 동안 망쳐왔던 주범들이 그 책임을 면피하고 물타기하고자 나온 말이 바로 방만경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만경영. 예. 방만경영은 모텔이나 호텔에서 방만 빌려주는 게 방만경영이죠. 예? 대실만 하는 게 방만경영이죠. 어떻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방만경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 임원급 이상의 사람들 자체가 낙하산이거든요. 아. 지 사람들 심어놓고 지들이 잘못하게 해놓고요. 아하. 공기업 평가단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정부에서 평가단을 만들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무부처 장관과 재정에 관한 거는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하. 혹시 방만경영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책임은 퍼센트로 따지자면 7, 8할 이상이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지 이 공기업 사장들이 제대로 된 전문성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사업을 어느 정도 자율과 권한과 책임을 줬다면 나중에 책임 물어야죠 물론.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이라던가 공기업 같은데 좀 그 자기들이 애써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상대적으로 경영을 좀 방만하게 하고 예. 사람들도 많이 뽑고 그런다는 인식은 좀 있지 않아요? 그런 인식 자체를 네. 언론에서 많이 퍼뜨렸고요. 네. 실제 팩트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거의 그렇지 않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늘릴래야 늘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 인원 하나하나 증가하는 것 자체를 자율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체 주무부처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초임이 2,8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40만 원, 250만 원. 네. 5년이 돼야 겨우 3,500만 원. 한국전력이라고 아주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10년 차가 4천만 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한 달에 350만 원 아닙니까? 10년 차에. 네. 물론 성과급이라는 게 1,000만 원까지 경영실점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은 5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45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0년 다닌 사람이 예를 들면 28에 취직했으면 그것도 취직 잘한 거죠. 네. 보통 30살에 됐던 40살의 가장이 그것도 경영평가 실적을 잘 받아서 5천. 그렇지 않으면 한 4,500. 그것도 전혀 성과급이 없으면 4천. 대우를 잘 받는다고. 예. 그렇게 자꾸 신의 직장이라 그러잖아요. 얘기되는 그런 직장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네. 공기업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많이 차이가 있기도 한데. 네. 또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받는 대우가 아주 좋다고 하는 데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합리화, 구조조정 이런 자체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관계법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무리하게 말 한마디나 지시로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에요. 예. 헌법 33조, 근로기준법,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등등 항상 이 근로자, 노동자의 권한을 존중하게 돼 있고 노사 협의와 자율에 일단 맡긴 다음에 최후의 공익을 위해서 조정하게 되고 이런 관계법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아까 말한 최경환 장관이나 현호석 장관 또 청와대 한마디에서 이렇게 과잉복지라고 몰아붙이면서 다 그냥 절차도 없이 그냥 확 다 잘라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중소기업 사장 중에 예를 들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자기가 수지타산 잘 따져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빚잔치 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 빚을 지게 됐는데 잘못 투자하거나 예. 잘못 전략을 세워서 예. 예. 근데 집에 와가지고 괜히 엄한 와이프나 아이들 콩나물하고 두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예. 과잉복지 아니가 그냥 음식료 복지 정도도 아니고 음식료 필수품이잖아요. 네네. 요거 콩나물과 두부를 500원씩 과잉 구매했다고 욕하는 꼴입니다. 퍼센트 따지자면. 말 되네. 학용품 저 A4 용지 50원어치 더 샀다고 500억이라는 나쁜 빚을 진 악덕 사업주 가장이 모든 책임을 콩나물이나 두부 A4 용지 더 많이 샀다고 가족을 나무라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고 치고서는 안에 들어와 갖고는 너희들 때문이야라고 윽박지르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러면 과잉복지였냐? 네. 아까 말한 콩나물과 두부를 자기가 보기에 500원어치 더 샀고 자기가 보기에 A4 용지를 50원어치 더 산 거죠. 예. 그래서 지극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네. 보도를 하는 주류 언론의 문제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말한 청와대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12개 기관에서 5년간 복지비로 3천억이 지출된 건 과하지 않는가라고 청와대에서 방만한 경영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2개 기관 종사자를 저희가 조사해보니 MBC에서 조사해보니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KBS에서 조사해보니 그렇죠. 저희 분석팀의 조사하면 7만 2천 명이었고 연간 600억씩 나누면 84만 원 정도 해당하고 이는 1인당 월 7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팩트만 제시해줘야 돼요. 판단은 국민이 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원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받아쓰기만 했어요. 위에 것만 나간 거죠. 네. 받아쓰기만 하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예를 들면 50년 동안 이렇게 누적이 됐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들이 잘못했네. 완전히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어떻겠냐고요. 예. 세금 먹는 하만의 니들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겠네. 이게 지금 공기업을 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건드려놔야 대기업 노조, 중소기업 노조,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을 다 건들 수 있거든요. 결국은 노동자한테 책임을 바로 전가하는 그겁니다. 얘기군요. 공공기관을 쳐놔야 예. 정말 나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만 친 게 아니다. 공무원이 공공기관이 쳤습니까? 솔선수범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긴축을 한다. 네, 그러니 그러니까 당연히 사기업도 따라가죠. 대기업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예. 노동자들 아니 근로자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정부가 지금 두 차례 비정상의 정상화 내용 중에 공기업 개혁 얘기하면서 나온 게 바로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는 너무나 말만 좋은 말인데요. 네.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평균 부채를 낮추겠다는 얘기인데 네. 감축과 관리가 들었는데 감축이 바로 사업을 조정해서 뭐 8조 2천억을 줄인다, 자산을 매각한다 2조 5천억, 경영 효율화한다 1조 4천억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방만 경영이나 과잉복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 말했던 그 방만 경영 해소의 주요 내용이 작년 말까지 1인당 복리후생비를 76만 원 감축하기로 했어요. 314만 원이던 것을 238만 원으로. 아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방만 경영이라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떠버리는 8개 항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만 경영이라고 하는 과잉복지라고 하는 8개 항목을 봤더니 퇴직금, 네.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휴가, 휴직제도. 이 중에서 제가 언뜻 보기에도 뭐 기념품 정도 빼놓고는 네. 매우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니에요? 경조사비도 내지 말라는, 그러니까 뭐 애경조사 있어도 너네 아래 꿈쩍도 못하라는 얘기죠. 아니 보면 우리가 야 그래도 그 대우 받는구나라고 느낌 받는 게 이런 경조사가 생겨갖고는 딱 갔을 때 그 회사에서 하다못해 회사 이름 찍힌 컵에다가 맥주를 따라주고 네. 그러면은 야 대우 받는구나. 상조회사도 직접 그 회사에서
계약 맺은 데서 와갖고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은, 안심하고. 케어를 받는다,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만 있죠, 사실.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도 있는 건데. 그리고 작년 말까지 노사 단체 협약 체결과 관련 규정,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견 등을 완료해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기식으로 명령을 내는 건지, 아까 말한 제가 관련법들 위반이라는 거예요. 예. 자율에 맡겨야지 나중에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는 한 말이 연간 1,600억 감축해서 지금 재작년 말, 지금 작년 거는 지금 결산하고 있거든요. 네. 재작년 말 빚이 바로 300여 개 기관이 520조를 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연간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76만 원 감축하는 것으로 300여 개의 기관 해소를 하려면 연간 1,600억 감축으로 520조 부채 해소하려면 역시 계산을 두들기면 3,250년이 나옵니다. 우와. 그러니까 쓸데없이 연간 1,600억 감축한다니까 많이 감축하는 것 같지만 부채 자체가 520조예요. 예. 이 520조의 99%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죠. 노동자들이 복리비 후생비를 더 받았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빙산의 세발의 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족지열. 금삼의 피도 아니고. 예. 아무튼 그런데 이거 완전 선전선동이네요. 그렇습니다. 선전선동입니다. 몰아가는 거네요. 네. 아까 과잉복지라는 말, 그다음에 연간 1,600억 감축이라는 게 국민들에게는 와 정말 개혁하는구나. 네. 부채 520조의 책임은 거대한 300 같은 존재인데. 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520조분의 1,600억. 1년으로 하면 3,250년 걸린다고요. 별거 계산도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 한 줄 나감이 없이 그냥 공중파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기관에게 연간 1,600억 원 규모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나가잖아요. 퇴직금,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휴가, 휴직제도. 참, 샐러리맨들한테는 이거 참 대단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거는 요거 하나의 그야말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좀 눈물 나는 그런 단어만 봐도 그런 건데 그런 거 해갖고 연간 1,600억 감축으로 520조의 부채 해소를 예.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정부 사고는 지들이 쳐놓고요. 자, 오늘은 어디까지 얘기해 주실래요?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예. 네. 작년 말 통계가 왔어서 한번 볼게요. 재미삼아. 네네. 작년 말 임원 연봉이 뭐냐면요. 네. 강원랜드에 네. 보면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요. 네. 2009년도에 연봉만 그렇습니다. 업무 추진비, 소위 판공비 등을 알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네네. 업무 추진비 빠놓고 연봉만 2조 2,500만 원 받았어요. 작년에 근데 많이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줄어들었어요. 1조 6천억 받습니다. 자, 임원 연봉이 지금 이게 사장 기준이에요. 이제 사장 기관장 기준. 예, 기관장 기준 합쳐갖고요.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적십자사. 네. 김성주 적십자사 그 낙하산이라고 해서 예, 말 맞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이 2009년도에 조가 아니겠죠. 네, 예. 2억 4천만 원 받던 게 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9,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아, 네네. 그다음에 보시면 관광공사에 우리 잔이윤 씨가 감사로 있죠. 네. 예, 감사도 기관장에 준한다고 보면 그래도 1억 300만 원 받습니다. 한 달 그래도 한 제법 8,500만 원, 850만 원, 900만 원 받는. 줄었네요. 2009년 MB 때 1억 5천을 받았었는데, 2010년에는 2억 4천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 2억 4천 이게 맞는 얘기예요? 1억 5천에서 2억 4천. 관광공사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네네. 네네. 그때 이한우 씨, 이참 씨 예. 해서 2억 4천만 원. 4천이 된 건가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해서 그 연봉 책정을 하기 때문에 성과나 그다음에 개혁 방향과 이렇게 결부시키면서 조정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한국수자항공사 보시면 2009년도 MB 때 1억 8천만 원 받던 사람이 네. 작년에는 1억으로 떨어졌어요. 1억 800만 원. 그러나 그 전에 창조정부 첫해 2014년도 때는 거의 2배, 2억 3천만 원 받았어요. 게다가 MB정부 말기에는 2억 6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와. 한 달에 2천 얼마입니까? 2,300만 원씩 가졌다는 얘기죠. 그때가 참 꼽히는 시절이었군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수자원공사. 네. 1조 5천억을 12, 3조까지 만들었던
그 기관장을 네. MB 때 연봉을 얼마나 줬냐 이거예요. 1억 8천, 2억 4천, 2억 5천, 2억 6천까지 줬다 이거 말년에는. 네. 그 기관장한테 2억 6천 줘놓고서는 수자원공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까 초임이 3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5년 차가 4,500, 10년 차를 해야 5천만 원이에요. 여기 노동자들. 예. 예. 10년 한 노동자에게는 5천만 원이고 위에서 낙하산 준 사장에게는 2억 5천, 2억 6천씩 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이 노동자들이나 직원들 방만경영이라고 욕할 수 있는 겁니까? 과잉복지라고 욕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사실 억대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전이나 LH 수양공사도 거의 공무원 못지않게 몇십 대 1 뚫고 들어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전기, 토지와 주택, 물관리 이거 중요하니까 사실은 뭐 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대접받고 하는 나라가 좌우를 떠나서 좋은 나라잖아요. 네. 정상적인 나라고. 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네. 비정상의 정상화는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0년 돼야 4천만 원, 10년 돼야 4,500, 10년 돼야 5천만 원 받아서 월급으로 따지면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받는 게 그렇게 큰 돈입니까? 대한민국 물가 수준과 사교육비와 전세값을 계산해 볼 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공기업의 그런 사장들이 뭐 2억, 1억 받은 사람 2억으로 올려주는 상관없습니다. 거.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 그것도 장사 잘하고 네, 일 잘한다. 일 잘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껌값일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채를 늘릴 때 같이 자기들의 낙하산 사장들. 것을 제가 다음 시간쯤에 아마 예.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통계 말씀드리고 네. MB 박근혜 7.5년 동안 지금 8년 차 동안 어떻게 캠프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갔는지를 주요 아까 말한 9개 공기업을 위주로 다 제가 실명을 공개할 겁니다. 아, 네. 그걸 보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요 공공기관 직원 연봉 한국전력공사는 10년 차에 4천만 원, LH공사는 4,500만 원, 수자원공사는 5천만 원, 그러니까 4천에서 5천인데 초임은 2,800에서 3천. 예, 뭐 이게 어떤 분들에게 많다 그러고 어떤 분에게는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결코 우리의 물가 수준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어쨌든 경쟁력을 뚫고 들어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할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삼성 연봉 100억 이상 받는 임원들도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사기업이니까 괜찮고. 네. 여기는 무조건 또 안 되는 겁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의 그런 보수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돈은 이런 대우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주는 복리비라든가 복지후생비라든가 또는 연봉 이것이 과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렇게 그리고 악성이 비율 게 아니라는 따져봤을 때 그거 하나로 해서 개혁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99% 다른 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만약에 이 지분이 예를 들면 20%, 30% 된다면 여기도 매스가 들어가줘야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노정열 손병의 노발대발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